자,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그 원래 그 1차 부등식을 혹시 언제 배운 줄 알아? 1차 부등식. 중학교 2학년 1학기 4단원에 있는 내용이야. 3단원이 연립 방정식이야. 연립 방정식. 4단원이 1차 부등식인데, 근데 옛날 교육 과정에서는 1차 부등식을 배우고 바로 연립 1차 부등식을 바로 그때 배웠어. 중2 때. 근데 지금은 교육 과정이 이제 이렇게 지금 바뀐 거거든요. 고1 과정이 돼버렸잖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는 이게 중2 과정이었으니까 그 당시 애들도 이걸 그냥 뭐 진도를 나가고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었겠지 이제 그지 이제 그만큼 이제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확히는 어렵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 뭐냐면 그 부등식이 이제 두 개 이상이 나와 있을 텐데 그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으면 연립 부등식인데 만약에 이제 1차 부등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차수가 가장 큰 게 1차라고 한다면 그러한 연립 부등식을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가 원래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는 방정식 각각을 만족하는 공통 XY를 찾는 거였는데 연립 부등식은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 그럼 범위가 나와. 뭐 x가 뭐보다 크다 작다 범위가 나와. 그 각각의 부등식의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해. 공통 부분을 찾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공통 범위가 없다면 이제 연립 부등식의 해는 없다라고 얘기를 이제 해주고 연립 부등식의 해는 없다. 자, 그다음에 2번을 봅시다. 2번 이제. 자, ABC 꼴의 연립 부등식이야. ABC 꼴의 연립 부등식. 자, 두 부등식. 자, A가 B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 자, 얘네들을 이제 한 쌍으로 묶은 거와 같은 부등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A, B, C 부등호가 연달아서 나와 있으면 자, 이렇게 이제 두 부등식 각각을 푸는 거와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 A가 B보다 작다와 자, B가 C보다 작다라는 저 두 부등식을 모두 이제 만족하는 것을 찾아볼 거예요, 이제. 저걸 모두 만족하는 거.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뭐냐면 지금 저 부등식을 푸실 때 주의할 점 연달아 나와 있는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야. A, B, A, C를 보시면 안 되고 반대로 이제 자 B, C, A, C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저것도 아니라는 것에 조심해 줘야 돼 이제 저것도 아니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연달아 나와 있는 두 개로 푸는 거야. 연달아 나와 있는 두 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절대값. 그 절대값은 혹시 언제 배웠는지 기억나니? 절대값? 이건 중학교 1학년이야. 오케이. 중학교 1학년 때 절대값을 뭐라고 이제 약속했었냐면은, 이제 수직선을 그려. 수직선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정수를 좀 몇 개 표시를 해. 마3, 마2, 마1, 0, 1, 2, 3 정수를 좀 표현을 해보는데, 근데 이제 그 절대값은 뭐라고 정의를 해주냐면요. 내가 만약에 플러스 3이라는 수가 있다면, 플러스 3의 절대값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 원점 0이야. 원점하고 몇 만큼 떨어져 있는가? 3만큼 떨어져 있죠. 자,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이제 뭐라고 정의하냐면 마이너스 2라는 수로부터 원점까지 몇 만큼 차이가 나느냐. 이만큼 차이가 나지. 그래서 원래 절대값은 어떤 수로부터 그 수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원래 절대값으로 정의를 해. 원래는. 자, 그렇게 원래 정의를 이제 해주는데, 자, 근데 만약에 봐봐. 자, 만약에 절대값 x가 만약에 a보다 작냐, 크냐, 뭐 사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푸는 법이 정해지는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예시를 이제. 자, 만약에 이제 절대값 x가 만약에 2보다 작아. 2보다 만약에 작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자, 원점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냥 1, 그냥 2,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제. 자, 이게 절대값이 2보다 작다라는 말은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작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 두 수는 원점하고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 이제. 그럼 그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작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 사이에 있는 부분 아닐까? 이 사이에 있는 부분. 이 사이에 어딘가에 놓이기만 하면은 거기로부터 원점까지는 이제 그 거리가 2보다 작겠지.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풀마 2 사이 범위인 거야. 풀마 2 사이 범위. 일반화하면 절대값이 만약에 a보다 작으면 플러스 a랑 마이너스 a 사이 범위라고 답을 써주면 될 것 같아. 사이 범위라고. 자, 저렇게 답을 써줍니다. 저렇게 답을 써주시도록 할 것이고. 자, 그럼 2번이야, 2번 이제. 자, 2번인데. 자, 절대값 x가 만약에 a보다 크다라고 가정해보자. 절대값 x가 a보다 커. 반대야. 만약에 이번에는 그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이번에는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가 2보다 큰 거 아닙니까, 이제? 2보다 큰 거? 그러면은 이제 2보다 크니까 여기하고 여기 맞네, 이제? 여기하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 바깥 부분, 풀마 이 바깥 부분은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커. 자, 이거를 이제 1번하면 절대값이 만약에 a보다 크면은 그 a보다 큰 거하고 그다음에 또는 이제 마이너스 a보다 작은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범위를 적어줘야 돼. 두 가지의 범위를 이제. 그래서 저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a랑 마이너스 a를 뭐 a를 큰 거로 얘기하고 마이너스 a를 작은 것이라 얘기해서 x가 자, 큰 것보다 더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 더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1과 2 사이의 범위에 있다라 가정해 볼게 이제.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그 절대값이 이제 그 이제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가 1보다는 큰데 2보다는 작은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이제 그 여기 사이에 만약에 있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하고 2. 만약에 이제 여기 사이에 내가 만약에 있다면 여기 사이에 있다면 저기 사이에 있다면 이 사이에서는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가 1과 2 사이야. 그러면은 이 범위로 답을 쓰면 되겠지, 얘들 이제. 이걸 좀 어렵게 표현하면 문자 A, B로 나와 있으면 얘가 이제 A와 B 사이의 범위하고 또는 이제 A와 B 사이의 범위하고 또는 부호를 뒤집어 가지고 마이너스 B에서부터 마이너스 A 사이의 범위다 라고 잡아줄 수가 있는 거야. 저렇게 이제. 되십니까? 저렇게 잡아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 이제. 저렇게. 잡아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간 좀 외워놔야 돼, 이제. 절대값이 더 작으면 풀마 A 사이 범위. 절대값이 더 크면은 큰 것보다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만약에 A, B 사이에 껴있으면은 이제 그대로 쓴 거하고 부호를 뒤집어서 쓴 걸로 두 개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자,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원래는 그 절대값을 처리하는 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원래 절대값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밑에 이제 나오게 될 거거든. 밑에 이제 그 원래는 이렇게 해줘야 돼. 그 우리 절대값이 이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처리되는 결과가 달라. 원래는 이제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넘어와 보면 밑에 자, 만약에 봐봐. 우리 그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만약에 양수야.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가 되려면 그 부호를 따지려면 먼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생각해 보는데 그 x가 몇이죠? 그래서 x가 a보다 클 때와 x가 a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눠서 풀 건데 두 가지로 나눠서 근데 여기서 그 x가 a보다 크면 저 동그라미 친 게 양수네? 절대값이 어떻게 해? 플러스 그대로 나오게 되고 만약에 x가 만약에 a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이제 봐봐. 근데 여기서 그 만약에 x가 딱 a일 때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 x가 딱 a면 x에다가 a를 넣으면은 절대값 0이니까 0이긴 한데 x가 a일 때는 이거 어디다가 계산해줘야 돼? 이게 사실 x에 a를 넣어봐 0 나오고 근데 밑에다가 a를 넣어도 0이 나와서 사실 x가 딱 a일 때는 어디다 계산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보통은 여기다 하는 편이야 보통은 근데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밑에 참고야 참고 이게 좀 이제 어려운데 절대값 기호를 만약에 두 개 포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이제 자, 보시면은 얘가 좀 복잡해요. 절대값 x-a 플러스 절대값 x-p. 이 두 절대값을 계산해 준 게 만약에 c보다 작대. 만약에 c보다 작아. 자, 저런 꼴은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건데 저런 꼴일 때에는 자, 절대값 기호 안의 식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자, 얘가 0 되려면은 A여야 되고 얘가 0 되려면은 B여야 되거든 이제. 자, 생각해봐. 앞에는 X가 A보다 크면 그대로 A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근데 얘는 이제 X가 B보다 크면은 그대로인데 B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되니까 결국에는 X의 값이 뭐 A보다 크냐 작냐 X의 값이 뭐 B보다 크냐 작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저 부호가 결정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지? 부호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자, 현재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이 이제 요런 상황인데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A, B의 대소관계가 만약에 B가 만약에 더 컸다 가정해주게 되면은 이제 수직선상에서 이제 A, B를 한번 저 0 되는 기준값인 X의 값을 표시한 다음에 X가 A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클 때 해줘야 되는데 근데 X가 A보다 클 때 중에서도 B가 또 있으니까 X가 B보다 클 때 A와 B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범위를 더 잘게 쪼개줘야 돼. 잘게 이제. 그래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푸는지는 뒤에 문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요건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자, 필수예제 1번이야. 필수예제 1번. 자, 연립부등식이 있는데 이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 정수 A의 최대값. 자, 이게 부등호가 여러 개 나란하게 나와 있으면 두 번 풀어줘야 돼. 두 번 이제. 두 번 풀어줘야 되거든. 앞에 거 먼저 풀어보자. 자, 이제 2x 플러스 12 작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일단 쓰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쓰도록 하시고 그럼 요거 이제 한번 풀어볼까? 요거 이제 자, 요거 이제 자리 얘네들이 자리 바꿔치기 할게. 얘 넘어가면 잠깐만 여기 아니라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치기 할게 이제 2x가 넘어가면 빼기 2x니까 여기 x가 되고 마 1이 넘어가면은 플러스 1이니까 13 요거 되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뒤에 거 풀어보시면 자, 이제 3x 마이너스 1이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a로 돼 있네. 이제 얘네들이 자리 바꿔치기 해버렸어. x 넘어가면 2x가 작거나 같다 a 플러스 1. 그래서 2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x가 2분의 a 플러스 1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등식을 한번 수직선에다가 한번 나타내 보는데 수직선에다가 이제 저게 x가 13보다 크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13보다 크다라는 게 있어. 저게 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얘를 이제 수직선상에 표시해 볼 거야. 자, x가 요거보다 작은 거니까 저건 왼쪽으로 향하는 범위거든. 그럼 2분의 a 플러스 1의 위치를 딱 찍어야 되는데 이게 위치를 어디다 찍어야 되냐 이거야 이제. 목표는 뭐냐면 이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아야 돼. 즉 해를 안 가지려면 공통 범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은 요 2분의 a 플러스 1의 위치를 어디다 찍어야 돼? 저 위치를 어, 어, 어. 자, 얘보다 더 왼쪽에 그치?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1을 여기에 이제 더 왼쪽에 표시하는데 대소관계상 이렇게 나오겠죠. 수직선은 오른쪽이 크니까 이렇게 쓰는데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여기 지금 색칠이 좀 되어 있고요. 색칠이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향하는데 자, 항상 이거 여기 파트 할 때 조심할 거. 등호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따져야 돼 이거. 이거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거? 되는 이유는 왜 됩니까 이거? 어, 최대값. 최대값이 답이 나오려면은 저기 등호가 있어야 되나? 등호가 없어도 저거 최대값은 구할 수 있어. 이 문제는. 여기서 등호가 되는 이유는 이거 잘 따져야 돼. 등호가 되는 이유. 등호가 되는 이유 잘 봐 이거 어려우니까 잘 들어야 돼 이제. 만약에 등호라고 가정을 해. 그러니까 2분의 a 플러스 1이랑 13에 일치하는 거지 이제. 만약에 등호가 성립한다 가정을 해보자. 가정해보면 이제 둘 다 일치하는 거니까 이제 요 2분의 a 플러스 1 이퀄 13. 근데 자 얘는 부동식으로 쓰자. 2분의 a 플러스 1. 이거 왼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해보자. 왼쪽으로 향하게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러면은 생각해봐.
흰색이랑 분홍색. 흰색은 오른쪽으로 향하는데 13을 포함을 해, 안 해? 흰색. 안 해. 흰색 뚫려 있어, 지금. 흰색은 13을 못 가지는 거야, 이거 지금. 지금 흰색이 13을 못 가지는 거야. 등호가 없잖아, 흰색에. 흰색에 13 못 가져. 근데 분홍색 봐봐. 분홍색은 애초에 범위 자체에 등호가 있지. 분홍색은 13을 가지는 거야. 그러면은 공통 범위를 고려하면 공통 범위에 13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흰색과 분홍색은 공통 범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우리 공통 범위가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야. 들어가도 되면은 뭐 당연히 등호 붙여야 되는 거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2분의 a 플러스 1이 작거나 같다 13보다. 그래서 양변에 이제 2 곱해 주셔가지고 1을 넘겨주시면 이제 정수 a의 최대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답이 몇이야, 이거? 정수 a의 최대? 25라고 답을 내는 거야. 아까 이제 만약에 등호가 안 들어갔다라고 가정해주면은 a가 25보다 작아. 근데 정수 a의 최대를 찾으래. 그럼 답이 몇이야? 그러니까 등호 유무를 잘 따져야 되는 문제야, 이제. 알겠지? 음. 등호 항상 따져야 돼. 이런 상황일 때는 반드시 등호 성립 여부 따져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한번 봅시다. 요것도 되게 중요한 유형이네. 중요한 유형. 되게 중요한 유형. 되게 중요한 유형이다. 중요한 유형. 자, 연립부등식입니다. 연립부등식. 자, 저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4개일 때 실수 a의 범위를 구해주는 문제야. 실수 a의 범위를 구해주는 문제. 자, 일단 부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자, 이거 절대값 포함되어 있죠? 자, 근데 잘 봐야 돼. 이게 절대값이 더 작으면은 이거 무슨 범위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무슨 범위라고 했을까? 절대값이 저게 더 작으면? 절대값이 더 작으면은 사이 범위야, 사이 범위. 저게 플러스 마이너스 3 사이 범위로 써주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3 사이 범위로. 저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범위로 써줘야 돼. 그래서 양변에 1을 더 더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와 4 사이 범위로 나오게 돼. 마이너스 2와 4 사이 범위로.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거 해보자. 밑에 거 이제.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수니까 양변에 최소 공배수 몇? 6 곱해주면은 x 플러스 a 플러스 3 크거 나갔다 4. 그러면은 이제 저거 넘겨주시면은 얘가 이제 1-a라고 나오게 될 거거든. 1-a로. 자, 저거를 이제 내가 소직선상에 한번 표현해 볼게. 저걸 이제 표현해 보시면 자, 지금 이제 마이너스 2가 있고 4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있어. 마이너스 2와 4 사이의 범위 이제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x가 저게 1-a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이제 1-a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서 그 일단 이 주어진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세볼래? 몇 개 있죠, 이거? 몇 개야? 등호가 없잖아. 어, 5개. 마이너스 1, 0, 1, 2, 3, 5개지. 근데 주어진 범위 안에 정수가 5개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수가 4개여야 되는 거지. 이제 이 범위를 이제 고려했을 때 4개야. 만약에 저 1-a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1-a가 여기 있었어. 오른쪽으로 향하면은 이 자체가 공통범위가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정수 x가 5개 안 되는 거야. 1-a가 최소한 여기 내부로 들어와 줘야 될 것 같은데 내부로 이제 여기가 1-a여야 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향해야 되는데 이 공통범위가 지금 여기인 거 보이니? 여기가 공통범위인 거 이제 이렇게 저 주어진 공통범위 안에 정수가 4개 들어가야 돼. 그 정수 4개가 뭐야? 4는 해당이 안 되지? 4는 이제 거꾸로 세면 3, 2, 1, 0 아니니 이제? 그치? 그러면은 여기 이제 3, 2, 1, 0까지는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근데
마이너스 1은 여기 포함이 되면 안 돼. 개수 잘 봐야 돼, 이제. 마이너스 1은. 이걸 좀 고려해 보게 된다면, 이걸 고려해주면, 부등호 방향 정해볼래? 이거 1-a가 이 마 1과 0 사이에 이렇게 놓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놓여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사이에 저 1-a가 그대로 놓여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거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제. 근데 그 등호 여부 항상 잘 따져, 등호 여부. 이거 어디에 등호가 들어가야 될까, 이거? 등호가? 왼쪽에 들어갈까? 오른쪽에 들어갈까? 둘 다 들어갈까? 아니면 둘 다 안 들어갈까? 이거 어디 들어가니, 이거? 등호. 이거 잘 따져야 돼, 항상. 등호 유무. 등호 어디 들어갈지. 등호가 0에 이제 여기 등호가 붙는다? 그 이유는? 음, 음, 그 0에는 등호가 들어가도 돼? 그치. 얘가 딱 0이면은 0, 1, 2, 3, 4개가 되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등호를 따져야 돼. 오케이. 잘해주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양변에 1을 빼주신 다음에, 1을 빼주신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부등호가 뒤집어지니까, 결국 이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1과 2 사이의 범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가 저렇게 나오면, 이렇게 등호 요문까지 잘 따져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거 별표 하나 정도 치고 들어갑시다. 별표 치고 들어가시고 여기서부터는 설명할 게 좀 있으니까 잠깐 끌어다 가자. 쉬었다 합시다. 자, 필수제 3번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3번을 이제 자 보시면 자 어느 청소년 수련원에서 숙소 배정시킬 건데 한 방에 5명씩 배정을 해주게 되면은 10명이 남는데 이제 10명이 이제 자, 그럼 일단 여기서 그 한 방에 5명씩 넣으면 10명이 남고 한 방에 7명씩 더 많이 넣으면 방이 오히려 남는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문장의 말은 한 방에 5명씩 넣으니까 방이 좀 모자란지 못 들어가는 학생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더 많이 한 방에 7명씩이나 넣으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방이 남는다 이런 얘기죠. 자, 방의 개수가 이제 몇 개가 될 수 있느냐 요 얘기인데 방의 개수를 내가 x로 잡을게. x로 이제 그 다음에 그 여기서 학생 수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거든. 학생 수. 생각해봐. 한 방에 5명씩 넣는다. 그러면은 그 한 방당 5명씩 그러면은 방의 개수가 x개니까 5x만큼 학생이 있는데 10명이 남으니까 5x 플러스 10이 학생 수가 됐고요. 5x 플러스 10이. 근데 이제 만약에 7명씩 내가 만약에 넣어주게 되면은 3개의 방이 남는데 3개의 방에 자, 내가 방을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로 한번 좀 표현해 볼 건데, 방을 동그라미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건데, 자, 내가 7명씩 넣겠대. 7명씩 이제. 여기 이제 7명 넣고, 7명 넣고, 7명 넣고, 앞방부터 7명씩 넣어주고 나니까 방이 3개가 남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아예 빈 방이 생기는 거잖아요. 방이 3개가 남으니까 이제. 그럼 잘 봐. 7명씩 넣다가 마지막 방에는 학생이 몇 명 들어가야 돼? 마지막 방에. 마지막 방에 7명. 이게 마지막 방에 다 사람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야. 한 명이 있어도 돼, 한 명. 그렇기 때문에 빈 방은 아니지만 꼭 다 채워질이라는 보장이 없어서 마지막 방은 한 명에서 7명까지의 그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제. 그럼 이거 어떻게 썼냐면 잘 봐. 방의 개수. 이거 아까 전체 아까 이거 방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죠? 근데 X개인데 지금 이 세 개의 방은 이거는 빈 방인 거잖아, 그지? 세 개 방은. 그러면 나머지 몇 개의 방? 나머지 몇 개의 방? 나머지 X 빼기 3개만큼은 이제 사람이 학생이 들어간 방의 개수 아니야?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또 학생이 확실하게 자, 확실하게 7명이 들어간 방은 몇 개야? 확실하게 7명이 들어간 방은 몇 개야? 여기 좀 봐봐. 여기 지금 학생이 들어간 방이 x 빼기 3개야. 근데 이제 내가 지금 뭐라고 물어봤어? 사람이
학생이 확실하게 7명이 다 들어간 방이 몇 개의 방이냐 이 얘기야. x-4개. 여기까지잖아, 여기까지, 그지? 그러니까 학생 수 5x 플러스 10이라는 저 학생 수의 범위를 잡을 수가 있어.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학생 수가 최소가 되려면 마지막 방에 한 명 들어갈 때, 최대가 되려면 마지막 방에 7명 다 들어갈 때 이제. 그러니까 범위를 잡을 수가 있는 게 최소로 잡으면 x 빼기 4개의 방에다가 이제 7명씩 넣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마지막 방에 한 명이 이제 현재 남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마지막 방에 7명 다 들어가면은 7명 다 들어간 방이 x 빼기 3이지, 3. 최대는 7에 x 빼기 3. 이거 맞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전개해서 풀어주면 돼. 요거 전개해서 이제 해보실 건데 전개해서 정리. 7x-27 5x 플러스 10 7x-21 이렇게 내가 잡아놓을 수가 있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놓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풀어 이렇게 이제 풀어 앞에 거 풀어보시게 되면은 요거 자리 바꿔서 2x가 37보다 작거나 같다, x가 이제 2분의 37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쓰시고 이제 저렇게 이제 뒤도 풀어. 뒤에 이제 얘네 둘이 자리를 얘네끼리 바꿔보시게 되면은 2x가 크거나 같다 31, x가 크거나 같다 2분의 31 이렇게 잡아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시고 이거 부등식 작성해주면 되지 않을까? 부등식을 이제 자 2분의 3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2분의 37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네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공통범위를 이제 찾으라라고 하는 거야. 공통범위를 반대로 요거가 분홍색 요게 이제 흰색 잡아보시게 되면은 공통범위가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이제 최종 공통범위는 이제 2분의 31에서부터 이제 x가 이제 2분의 37까지 이겠으나 우리 이 범위 안에 있는 그 방의 개수니까 자연수잖아요, 이제. 자연수 몇부터 가능하죠? 몇부터? 10, 16, 그다음에 17, 18까지는 되거든. 자, 근데 최대를 구하라고 했어. 가장 큰 방의 수.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18이라고 정답을 내주면 돼. 요 원리를 좀 알아야 돼, 이제. 요 x 빼기 4, x 빼기 3 잘 구별해 놓으시기 바라고. 자, 4번. 자, 4번인데 여기 4번 보시면 일단은 지금 1-2 이제 이게 지금 4-1, 2, 3번 세 개가 있는데 4-1번 하고 그다음에 3번을 한 다음에 2번 순으로 좀 가도록 할게, 이제. 2번 순으로. 아니다. 그냥 1, 2, 3번 합시다. 그냥 순서대로. 자, 1번인데, 자, 저 보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하래. 자, 지금 절대값이 더 크죠? 얘가 지금 이제. 절대값이 더 크면은 무슨 범위라고 했어, 이게? 바깥범위, 날개 범위야, 바깥범위 이제. 절대값이 더 작아야 사이 범위야, 이제. 알겠지, 이제? 그럼 1번부터 해볼게. 절대값이 더 크면은, 자, 큰 것보다 더 크고. 여기서 내가 말하는 큰 거는 숫자 5 얘기하는 거야. 큰 것보다 더 크고, 또는 이제 작은 것보다 더 작다. 자, 2x 플러스 3이 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써주도록 할 거야. 저렇게 이제 써주도록 할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x의 범위를 구하겠죠? x의 범위를 이제. x가 이제 1 이상이거나 또는 x가 이제 어떻게?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써주도록 할게. 저렇게 이제 써주도록 할 건데. 근데 이게 그냥 답이야. x가 1 이상 또는 x가 마이너스 4 이하.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좀 잘 봐야 돼. 2번을 이제. 자, 2번 잘 보셔야 되는데. 2번. 자, 또 절대값이네. 절대값 모시기가 3보다 작도록 하는 정수 x가 41개 이하래. 자, 일단은 우리는 저 부등식을 풀어보자, 이제. 절대값이 더 작죠? 무슨 범위? 사이 범위. 5-n분의 x가 이제 그 풀마 3 사이의 범위에 있다라고 작성해 주도록 할게, 이제. 풀마 3 사이 범위 있다. 라고 작성해 줄 거야, 이제. 자, 이거 좀 정리를 해줄게, 이제. 양배는 5를 빼자. 마이너스 8에서부터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여기서 그 n이
자연수란 말이죠. n이 자연수. 그럼 마이너스 n은 음수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n을 곱해주면은 음수를 곱하면은 뭐 부등호가 뒤집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2n x 8n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2n x 8n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제. 근데 이 주어진 범위 안에 정수 x가 41개 이하래. 그럼 일단 지금 이게 n의 자연수고요. 이 범위 안에 정수 x 몇 개 있어? 이거 셀 수 있니? 여기 안에 정수 x 몇 개 있어? 정수 x? 여기를 봐서 알 수가 없어. 여기 안에서 봐봐. 정수 x 몇 개야 이거? 이거 세진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보자. 자, 이거 정수 x 몇 개야 이거? 정수 x? 10 몇? 딱 10? 마지막 기회야? 1개야? 잘 세봐.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셌죠? 머릿속으로? 이렇게 했어. 뭘 빼? 알고 있네 그러면. 자, 봐봐. 그거를 이제 이거 알고는 있네. 그럼 얘도 대답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몇 개인데 얘는 그러면? 에? 봐봐. 잘 봐 이거 이제. 자, 이거는 자 정수 x의 개수 이거 잘 봐봐 이거 이제 정수 x의 개수 세는 거 a, b 또한 정수 네 가지 케이스가 있어. AXB냐, AXB냐, AXB이냐, AXB이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케이스로 잡아볼 수가 있어. 네 가지 케이스로 저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잡을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서 그 기본적으로 뒤에서 앞에 거 빼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는 기본 베이스야. 얘네 되게 다 이제. 얘네 다 그게 베이스긴 한데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어. 봐봐. 등호가 둘 다 없을 때에는 한 번 더 빼기 1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등호가 하나 추가될 때에는 이거 A, B가 정수니까 여기서는 A 하나가 더 추가돼서 플러스 1 하면은 없는 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개 더 추가되니까 없는 건데 등호가 두 개야.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두 개 더 추가된 거 아니야? 플러스 1. 이렇게 잡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 기본적으로 정수의 개수 세는 거는 일단은 뒤에서 앞에 걸 빼는 게 기본 베이스야. 근데 등호가 하나 붙어 있어. 끝. 냅둬. 근데 등호가 둘 다 없어. 빼기 1이고 등호가 둘 다 있어. 더하기 1이라고 더하기 1. 정수 x 몇 개? 11개. 자,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어. 몇 개? 문자 n이 있잖아. 몇 개야? 아,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정수 x의 개수가 그럼 몇 개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정수 x의 개수가 뒤에서 앞에 거 빼가지고 더 빼기 1을 해주니까 6n 빼기 1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근데 이 정수의 개수가 41개 이하래. 이게 41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범위 잡아주는 거라고. 6n이 작거나 같다 42보다 6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6, 7에 42 n이 7 이하다 라고 해가지고 자연수의 n의 개수가 7개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7개.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러면은 응용. 어떻게 막 복잡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다 풀 수 있어. 자, 이거 개수 몇 개야? 정수 x 개수 이거. 정수 x 개수 몇 개야 이거? 음. 그렇게 대답하면 돼 그냥. 알겠지? 근데 물론 얘네가 정수 요약 가능한 거야. 정수 요약.
그럼 하나 응용해볼까? 자, 마지막. 머리를 좀 써볼래? 봐봐, 이거. 이거 정수 x 몇 개야? 뭐, 물론 직접 세는 게 빠를 수도 있긴 하거든? 세는 게 빠를 수도 있긴 한데, 얘가 몇 정도 되는 수야? 얘가 몇 정도 되는 수? 이게 사실, 세는 게 빠를 수 있어, 이제. 5, 6, 7, 8, 9, 10. 몇 개? 6개. 6개지? 근데 봐봐. 이거는 빼는 방법으로 할 수 있나, 이거? 얘네가 정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런 방법이 될까, 이거? 근데 머리를 조금만 쓰면 돼. 봐봐. 그러면은 4.7에서부터 10점 얼마 얼마 사이잖아. 그러면 5부터 가능하긴 하지. 그럼 정수 x의 개수만 세려면 이 부등식을 5부터 가능하니까 5부터 10까지로 바꿔놓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 그럼 몇 개야 이게? 6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요령이 좀 있으면 돼. 이런 요령이. 알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3번. 자, 3번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1번, 2번을 풀었는데 1번, 2번은 자, 1번은 절대값이 더 큰 거. 2번은 절대값이 더 작은 거 했잖아. 그러면은 절대값이 더 클 때 날개 범위 바로 나오고 2번 절대값이 더 작으면은 사이 범위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저 절대값 처리가 되잖아. 근데 3번 봐봐. 3번도 절대값 있지? 근데 절대값이 더 작네? 1번, 2번처럼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1, 2번의 풀이가 가능한 이유는 여기가 상수이니까 가능해. 상수일 때만 이렇게 빠른 풀이가 가능한 거야, 빠른 풀이가. 상수일 때만 빠르게 범위 구할 수 있는 거야. 상수일 때만 얘기 가능하다 이거야. 상수일 때만. 그러면은 내가 말하려는 게 뭐냐? 밑에 3번을 봐봐. 절대값 다른 쪽에 여기 변수 x가 있지. 변수가 있으면 이렇게 못 풀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이제 변수 포함이 돼 있지. 변수를 포함할 때는 변수를 포함하면 그냥 우리 그 절대값 범위 나눠서 푸는 풀이를 할 수밖에 없어 있네. 변수를 포함할 때는 이제 절대값 범위 나누기. 절대값 안의 식이 0이 되는 x값 기준으로 범위 나누기야. 기준으로 범위 나눠서 풀기. 범위 나눠서 풀기. 절대값 안의 식이 0이 되는 x값 기준으로 그냥 범위 나눠서 풀 거야. 범위 나눠서. 저렇게 풀 거야. 그래서 이 3번은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풀어줘야 돼. 자, 한번 3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보시면 3번은 절대값 3x 마이너스 9 작거나 같다 x 빼기 1. 작거나 같다 x 빼기 1. 자, 이렇게 이제 잡아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봐봐. 그 얘가 0 되려면 x가 몇? 자, 그래서 케이스 나눠 이제 x가 3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이제 x가 3보다 작을 때 나눠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이제. 자, x가 만약에 3 이상이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이제 이렇게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 이항에서 자리 바꿔치기 해주면 2x가 8 이하다, x가 4 이하다 라고 나오게 되겠지. x가 4 이하.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끝나는 게 아니라 x가 4 이하가 나왔잖아. 근데 이 범위는 이 조건 하에서 나오는 범위니까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 x의 범위를 구해야 돼. x가 3 이상인데 그런데 이제 x가 이제 4 이하이기도 해야 되잖아요. x가 4 이하. 공통 범위가 뭐야 그러면? 3과 4 사이라고 공통 범위 답을 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2번 이제. 자, 이번엔 x가 3보다 작을 때야. 3보다 작을 때.
이게 마이너스가 달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3x 더하기 9, 그 다음에 이제 작고 나갔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항에서 자리를 바꿔치기 해서 자 4x가 크거나 같다 10 이상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4로 나눠주게 되면은 x가 크거나 같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돼. 저렇게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저렇게 나오시게 될 것 같고. 자, 그럼 수직선에도 그어 봅니다. x가 이제 만약에 지금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데 3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으면 공통 범위가 이제 여기 사이로 나오게 되니까 이제 2분의 5와 3 사이로 이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케이스를 내가 나눠가지고 1번, 2번 케이스 나눠보니까 이제 그 1번 케이스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범위가 나왔고 이제 2번 케이스에서는 최종적으로 범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이렇게 나왔지. 결국에는 걔네 둘이가 답인데 근데 답을 얘 또는 얘로 쓰진 않고 이걸 생각해야 돼. 얘가 2분의 5와 3 사이인데 이어서 3에서부터 4까지잖아. 그럼 3에서 이게 약간 붙어 있잖아. 그러면 따로따로 쓰지 않고 한 번에 합쳐서 쓰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이제 그 2분의 5에서부터 3 사이의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3에서부터 이제 4 사이의 범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따로 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합쳐가지고 어떻게 한 번에 2분의 5에서부터 4 사이의 범위라고 이렇게 한 번에 쓰는 거야. 한 번에 이제 이렇게 범위를 한 번에 써줄 수 있어야 돼. 한 번에 저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정수 x의 개수 구하는 거거든요. 정수 x의 개수. 이게 몇 개야 이거? 개수가. 정수 x의 개수 몇 개야 이거? 두 개. 얘가 2.5니까 저 주어진 범위 안에 3, 4 해서 두 개. 아, 계산 미스가 많으시네요.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고 그래서 변수가 있을 때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야. 변수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17번. 자, 요것도 좀 보시면 요게 이제 가장 할 게 많은 문제인데 자, 이거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절대값 기호가 두 개인 부등식 해서 필수예제 5번 보시면 절대값이 이제 두 개야, 두 개. 절대값 두 개 나와 있어. 어떻게 푸느냐라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이 되도록 하는 x를 잡아. 몇이야? 0하고 2, 두 개가 있지. 그러면은 그 앞에 거는 0보다 크면 양수, 0보다 작으면 음수지. 그러니까 얘는 앞에 것만 봤을 때는 0이 기준인 거잖아. 원래는 이제 0이 기준인데 근데 그, 그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나눠지지만 뒤에 거는 2가 기준이잖아. 그럼 이제 2보다 클 때, 2보다 작을 때를 나눠줘야 되잖아. 그치 이제 2보다 클 때, 2보다 작을 때. 그렇게 따져보게 되면은 결국 케이스를 총 세 군데, 세 가지의 범위를 기준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얘가 이제 세 가지의 범위로. 그래서 1번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 얘가 이제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제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1번 케이스 만약에 x가 0보다 작을 때 2번 케이스 이제 x가 그 0과 2 사이의 범위에 있을 때 3번 케이스는 이제 x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볼 겁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사실 이 등호는 어디 붙어도 상관은 없는데 나는 그냥 2번에다 붙일게. 자, 해보시게 되면은 자, x가 0보다 작아. 이게 양수야, 음수야, 이게. 얘는? 자, 둘 다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가지고 요걸 풀어줄게, 이제. 마이너스 2x가 2 이하다. x가 이제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라고 이제 놓을 건데, 이제.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돼. 공통 범위를 이제.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이상이랑 0보다 작은 게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이상인 범위하고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작은 범위 해주셔가지고 공통 범위를 따져보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1과 0 사이로 범위가 나오게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 그 다음 2번도 봅시다. 2번. 자, 이 범위에서는 얘가 양수, 음수. 얘는 어떻게 따져? 뭐를? 그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그런 0이 되는 상황은 무시하자. 일단 부호만 생각해보자. 부호만 이제. 근데 이거 부호 이거 어떻게 방금 이거 어떻게 따졌어 이거? 여기 따질 때? 어, 자, 0이야. 봐봐. 이 범위에 자, 이 범위에서는 얘가 양수? 이제 뭐 또 등호인 거 빼고 등호는 무시하고 이 범위에서는 얘가 양수 확실하네? 이거는 무슨 부호? 어? 아니 아니. 이 범위에서는 얘가 양수야, 음수야, 부호가. 아니, 그거를 무시하자고 했지, 지금. 그걸 무시하자고. 0도 되는데, 그거를 일단 무시하자. 일단 무시하자. 어. 쉽게 따지는 법은 그냥 이 범위 안에 있는 적당한 x 아무거나 넣어보면 돼. 그럼 부호 바로 나와. 1을 넣어봐, 1. 1 넣어주면 바로 양수, 음수 바로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도 좋아. 어찌됐든 앞에 거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뒤에 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죠? 근데 쓰고 보니까 소거가 돼 버려가지고 2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오게 돼. 2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저렇게 나오게 돼 이제. 저렇게. 저런 식으로 나오시게 될 것 같고 저렇게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이거는 지금 x가 없잖아. 아까 있지만 x의 값에 관계없이 자,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지. 항상 성립하는 식. 그러니까 아까 1번은 공통범위 이거랑 이거 둘 다 만족하는 거 구해봤었잖아. 근데 지금 2번을 보니까 이거랑 이제 이거 만족하는 거 할 때 얘는 항상 만족하는 거니까 최종 2번 케이스에서 나오는 거는 저 0과 2 사이의 범위로 일단 최종 답을 쓰는 거야. 0과 2 사이의 범위로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겁니다. 3번 x가 2보다 클 때 그다 둘 다 그대로 쓰는 거네. x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4 이하. 그럼 얘가 이제 2x가 6 이하가 되니까 얘는 이제 x가 3 이하로 나오게 되겠지. x가 3 이하. 자, 수직선 그려보자. 그려보시게 되면은 이제 x가 이제 2보다 클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노란색 공통 범위를 표시해 보게 되면은 이제 2와 3 사이의 범위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2와 3 사이의 범위로. 그래서 총 이제 x의 범위가 세 가지가 나오게 돼. 세 가지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각 케이스에서 이제 범위가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답이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한 번에 합쳐서 표현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따져야 돼. 자, 이게 0에서 범위가 이렇게 이어지고 사실은 여기서도 2에서 이어지니까 한 번에 합쳐서 쓸 수가 있거든. 한 번에 합쳐서 이제 원래는 그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가 있고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0에서부터 원래 2까지가 일단 또 이렇게 있고 0에서부터 2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2에서부터 3까지의 범위가 있었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에 합치면은 그냥 마일에서 3까지 한 번에 쓰면 되는 거지. 따라서 진짜 최종 답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의 범위로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주시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에서 목표는 알파 베타라고 잡아가지고 우리 그 2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베타고 얘가 지금 알파니까 2베타 빼기 알파 해주면 몇이야 이거? 2베타 빼기 알파 해주면 7이라고 답을 내주면 이제 1번으로 답 내는 거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두 번째 보시면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자 2번은 자 루트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자. 그 루트 a 제곱이 뭐죠? 루트 a 제곱이 또 틀린 건 아니긴 한데 좀 더 그거를 좀 가다듬은 표현이 있어. 어제도 이렇게 똑같이 풀마 a라고 대답.
아니야. 절대값 A. 어제 다른 친구도 필마 A라고 대답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있어 보이게 표현해봐라고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뭐 글자를 추가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대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루트 자체는 항상 양수인데 이게 그냥 A라고 쓰면은 이게 A가 음수면은 문제가 생겨서 절대값으로 이제 보정해줘야 되고 근데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거든 완전 제곱식 얘가 지금 이제 x 플러스 2의 제곱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저거를 보고 루트랑 제곱이 없어지지만 절대값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2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4 해주셔가지고 얘가 이제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제 쓰도록 할 거야. 이제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도록 할 거야. 자, 저렇게 이제 쓰도록 할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봐봐. 근데 여기서 그 이 기준이 되는 x의 값 잡아보자 이제 마이너스 2와 4로 지금 나오게 되잖아. 마이너스 2와 4로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그 기준이 되는 x의 값 마2와 4를 가지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2와 4 사이의 범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x가 이제 4보다 클 때 이렇게 좀 잡아 놓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잡아 놓도록 할 거야. 자,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저렇게 세 가지의 x의 범위가 나오게 되고 이 범위에서는 얘가 양수 음수 예 음수 이거 음수인 거 방금 어떻게 판단했어요? 이거 음수인 거? 뭐 적당한 수를 뭘 대입해봤어? 그치? 그렇게 따지는 거야. 그러면 계산해보시면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좀 더 정리해보시면 마이너스 3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거든. 이렇게. 이거는 부등식을 한번 작성해 보시게 되면은 봐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하고 0 이상인 게 있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하고 그 다음에 0 이상인 게 있습니다. 공통범위가 없어 얘는 이제. 탈락이야 탈락. 얘는 탈락이다라는 거야. 탈락. 탈락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2번을 봅시다. 2번. 마이너스 2와 4 사이의 범위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잡아주는 것이냐면 양수 음수 요거는 얌얌얌얌 뭘 대입해봤어? 마이너스 몇? 몇을 대입해봤다고? 아, 아, 다르게 넘었어? 둘 다? 0을 넣어봐 0 0이 가장 간단하지 않니? 자 어찌됐든 양수 음수니까 x 플러스 2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얘가 이제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쓰도록 할게 이제 이거 동류항 정리해보시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넘어가주면 1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4 그래서 x가 이제 크거나 같다 4 이상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것 같아 x가 4 이상 공통범위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2와 4 사이 범위가 있어 마이너스 2와 4 사이 범위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 이상이 있어 4 이상 요게 또 이제 있죠 요게 이제 그러면은 여기 지금 겹치는 거 있네 겹치는 공통범위 뭐가 겹치죠 겹치는 게 공통범위 공 x는 4라는 유일하게 딱 이거만 겹치는 거지 이거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3번 봐봐 x가 4보다 클 때야 자 이러면은 부호가 둘 다 어떻게 둘 다 양수면 x 플러스 2 플러스 2x 마이너스 8 6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동량 정리해주면 3x 12 x가 4 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제 x가 4보다 크다라고 돼 있네 자 x가 4보다 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4 이하를 보는 거네 이거 이제 이거 공통범위가 어떻게 되죠 이거 공통범위 없죠 그러니까 1, 2, 3번 케이스에서는 1, 3은 없고 2번에서 얘만 나오지 않니 얘만 이제
그러니까 x 값이 이제 유일하게 4만 가능하니까 정수 x의 개수는 몇이야? 개수는 한 개. 한 개 1번으로 답을 내는 거야. 1번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